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부각되면서 3대 지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우리나라 국적의 이제 화물선이 피해를 이제 입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제유가와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에너지주가 올라갔고 에너지 업종 이외에 나머지 10개 업종은 전부 하락했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는 올랐는데 야간 선물은 빠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우리 증시가 개장됐다라면 대략적으로 한 1% 가까이 하락 출발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미증시는 3대 지수 전부 하락했는데 나스닥은 이제 대형주 몇 개,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주가 선방하면서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업종 전체를 보면 하락 업종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만 올라가고 나머지 다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중동 긴장감이 다시 또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투자자들이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슈를 보면 우선 개장 전부터 이란이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려고 했던 미국 군함을 미사일로 공격을 했다. 그래서 미사일 공격을 받고 미국 군함이 물러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 측은 군함의 피격 사실은 없다. 이렇게 또 바로 반박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제 만약에 미국 군함이 공격을 받아서 피해가 있었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좀 로이터 보도 보면 대충 추정은 되죠. 그러니까 경고 사격은 있었고 피해는 없었다. 그러니까 그 근처 어디선가 미사일이 떨어진 것 같아요. 미사일이 떨어지고 미국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되겠죠. 근데 미국은 오히려 그 미국 국적의 이제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군함에 피해가 있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미국 화물선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피해는 없어. 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군함에 피해 입은 건 아니니까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또 이제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 계속해서 이란의 공격 관련된 보도가 이어졌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화물선이 피해를 입었다, 화재가 발생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또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 이란 측이 계속 미사일로 공격을 해서 방공망이 가동이 됐다. 이제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걸 또 요격을 하잖아요. 그런 체계가 이제 가동이 돼서 이란이 공격을 다시 재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됐죠. 또 실제 일부 석유화학 시설에 피해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뭔가 좀 자꾸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좀 부담으로 작동되는 그런 이슈가 됐죠. 그래서 국제유가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데다가 올해 회사채 발행이 늘어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또 금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유가 오르고 금리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이제 버티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하락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식시장 장기적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론이 많아요. 울프리서치 이런 데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AI가 돈이 된다라는 걸 입증을 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의 매수세가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역시 실적이 강세장을 뒷받침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로는 다만 이게 무력 충돌로 이제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점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이 좋아서 결국엔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주장들이 좀 아직까지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유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유가 올라가면서 다시 또 WTI가 105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안 좋은 구간이에요, 사실은. 지금 국제유가 자체는 90달러 아래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고점 WTI가 이제 전쟁 시작된 이후에 고점이 110달러 정도인데 거기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 국제유가가 움직이는 거는 썩 좋은 흐름은 아니죠. 그리고 장중에 변동성이 너무 커요. 예, 미국 그 군함에 대한 피격 소식 나오면서 급등했다가 아니야, 피격 사실 없어. 그래서 내려갔다가 한국 선박이나 아랍에미레이트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더라 하니까 또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유가가 계속 출렁출렁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방향성 베팅이 아직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예, 위든 아래든 방향성 딱 잡고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야 되고, 특히 이제 지난주에 악시오스의 이상한 보도가 나온 거 주목해야 된다고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미국이 군사적인 옵션을 할 것 같다. 그걸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그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갑자기 떴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급락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뉴스 같은 거 돌이켜보면은 그게 말이 되나 싶은 뉴스 같은 게 나오고 그걸로 유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이제 그런 게 나오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방향을 반대로 바꾸기 위한 베팅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 하락으로 이제 떨어지게 하려면 막바지 털어내기 위해서 급등을 시킨다든가 또는 반대로 급등시키기 위해서는 트릭으로 하락시키는 척했다가 갑자기 방향을 확 바꾼다든가 이제 그런 사례들이 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뉴스들이 하다가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되거든요. 위든 아래든. 그래서 유가 관련된 뉴스는 향후에 계속해서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주요 종목으로는 시총 상위 중에서 이제 엔비디아 올라가고 아마존 올라가고 테슬라, 메타가 올라간 게 특징이었고 반도체주는 되게 엇갈렸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메모리 공급 부족이 되게 장기화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들이 자꾸 나오고 하다 보니까 6%나 이제 급등을 했고 어제 하이닉스 올라간 것도 영향을 받았겠죠. 뭐 샌디스크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된 반면에 AMD는 오늘 주가가 안 좋았거든요. HSBC에서 향후에 그 실적이 더 좋아질 공간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 이유로 주문이 많은 건 맞는데 생산할 능력이 돼야 그 주문을 소화해서 매출이 늘어날 텐데 생산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공간은 별로 크지 않아.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해서 AMD는 좀 빠져서 반도체 내에서 이제 주가가 좀 엇갈렸거든요. 오늘 브로드컴도 이제 하락을 했고 이렇게 되면서 반도체 업종 지수는 오늘 밀렸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그 에너지주 말고는 뭐 그렇게 크게 반응한 종목군들은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좀 하락한 업종이 일방적으로 많았던 날이었다. 뭐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닝 시즌 결과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잘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 S&P 500 내에서 지금 거의 뭐 한 60% 정도 실적 나왔는데 그 74%는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넘겼고 매출은 78%가 넘겼고 둘 다 넘긴 경우는 63% 예전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 그런 성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증가폭이 전년 대비 20%가 넘게 좋아졌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올해 내내 두 자릿수도 훌쩍 넘는 20% 정도의 작년 대비 이익이 증가되는 그런 성적표가 나올 것 같다. 그럼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좋아지면 주가가 내려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지수를 딱 놓고 볼 때 S&P 500 지수가 한 5.5%, 5.6%그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예상되는 주당 순이익은 12.3%가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돼요. 이렇게 되면 이 주식시장은 올라갔는데 이익 증가 속도는 더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밸류 부담은 6%가 줄어들어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시가 뭐 12%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제 밸류는 똑같은데 그게 아니라 증시 올라간 것보다 이익 증가 속도가 더 빨랐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아직까지는 가격 부담보다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이제 그 테크주들, 시가총액이 가장 큰 테크주들이 지수는 8% 올랐는데 이익 성장은 24%가 올라가서 밸류 부담은 거꾸로 13%가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전면전 국제유가 여기서 추가로 올라가서 전고점 돌파하는 시나리오라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지지는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몇 가지 걱정스러운 건 있죠. 우선 5월에 전통적으로 뮤추얼 펀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 5월에는 희한하게 증시 자금 동향이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번 달에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다음에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제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점인데 시장에서는 30년물 국채금리가 5% 돌파하면 이거 금융시장에 안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시에 돈이 말라갈지도 몰라.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에 전통적으로 펀드의 자금이 이제 좀 유입되지 않는 흐름이 있다라는 점. 근데 하필이면 오늘 3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 자체가 혹시 주식시장을 흔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뭐 결론은 주초에 보면 알아요. 뭐 이틀 그러니까 바로 이제 뭐 오늘 밤이나 내일 정도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반응이 나오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 보면 우리가 가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된다. 그런데 금리가 슬금슬금 올라가는 상황 자체가 좀 걱정이 돼서 이제 금리를 무시해도 되는지는 이틀 이내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는 오르긴 했는데 저 MSCI 한국 지수라는 거는 어제 우리 증시 반,
오늘 미 증시 상황 이렇게 반반 반영하는 지표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 증시 올라간 걸 감안을 해보면 실제로는 빠졌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야간 선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야간 선물이 내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가 열렸더라면 하락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려는 작전이 시작된다라고 자기들 말로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성과를 내느냐. 그러니까 미국 화물선 두 척이 빠져나갔다라는 보도가 있긴 한데 다른 나라 국적이 빠져나가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왜 하냐면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배는 못 지나가게 막아버리면서 나머지 배들은 통과하게 만들어버리면 이제 이란의 경제적인, 그다음에 해협에 대한 통제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립이 되게 심화되잖아요. 예, 그걸 좀 노리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 이란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이란이 어쨌든 군사적인 어떤 공격을 다시 진행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단발 경고, 저 해협 개방 작전 하지 마. 그 정도 수준인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전면적인 공격으로 가게 되는지 이게 좀 아슬아슬하긴 하죠. 이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주 중에서 마이크론 올라갔는데 AMD는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제 마이크론이 더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 종목이 오늘 밤에, 그러니까 어제, 오늘 새벽에 마이크론의 주가가 올라간 거는 이제 하이닉스가 올라가서 그 영향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는 다시 커졌어요. 보면 뭐 이런 지표들, 그다음에 주요 분석가들이 그 한국 시장을 꼭 언급을 합니다. 어제 CNBC 이런 데서도 한국 증시가 신고점 또 돌파했다, 신고가 경신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부터 올해까지, 그러니까 16개월 동안 글로벌 주식 그 증시 ETF, 이게 이제 각 나라 지수를 따져놓고 보면 그게 뭐 환율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고정시켜 놓고 본 지수의 흐름인데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예, 한국이 220% 올라가서 3배가 넘게 올라가서 한국이 압도적이고 2위가 페루인데 우리나라 반이 안 돼요, 상승률이. 예, 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보통 이제 대만이 되게 세게 올라가서 우리나라하고 비슷할 것 같잖아요. 그 대만이 이 기간에 80%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3분의 1 정도? 예,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한국 증시, 이걸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자꾸 부각이 되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삼성증권이 상한가 간 이유기도 한데,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직접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계좌가 이제 개설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주목도를 또 주목을 할 수 있어서 향후에 이제 어떻게 돌아갈지는 좀 주목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좀 한국 시장 뉴스가 계속 나오고 이게 긍정적인 쪽으로 계속 가게 되느냐, 요 이제 계속 당분간 이 부분도 체크를 해서 내용이 좀 특이한 게 나올 때마다 또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미국이 이 기간 동안에 25%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계속 저렇게 갈 수 있다라면 그러면 더 매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마이크론보다 SK하이닉스가 더 저평가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이제 만들어지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원유 수입 많이 하는 나라가 유가 뜨면 안 좋아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당분간 이제 유가 관련된 뉴스도 우리가 같이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뭐 휴일인데 또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